안드레스 예. 아르헨티나 썼으니까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산다는 게 되게 힘든 것 같거든요. 사실 고향에 가족이 있고 고향에서 공부하고 고향의 문화가 원래 체득된 아주 어렸을 때 온 게 아니잖아요. 이제 20대 넘어서 그렇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컬처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되게 혼란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거기에서 어쨌든 안정적인 직업도 가지셨었고 뭐 생활이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한국에 와서 사실 외국인으로서 살면 더 나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굳이 외국에서 이렇게 힘들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다시 돌아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떠셨어요? 그거는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는 사실 한 번씩 이제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뭐 할 필요가 있나. 근데 뭐 말씀하셨던 대로 아르헨티나에서는 만약에 제가 철도 기관사는 이미 하고 있었고 그리고 철도 관련 일을 하고 싶었으면 아마 한국보다는 훨씬 쉽긴 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에 대한 뭐라이라고 해야 되나? 이미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성취? 성취감이 이제 좀 달라요. 외국에서 하는 거랑 그 본인 나라에서 하는 거랑. 외국에서 그 자격증이 딴 거잖아요? 자격증? 그거 땄을 때 와, 나 진짜 해냈어. 나 진짜 대단해. 나 진짜... 그렇지는 않았어요. 뭐? 거기에서는 어차피 왜냐면 시스템이 이제 많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자격증부터 따가지고 그 다음에 취직해야 되는데 우리는 회사에 있는 상태에서 자격증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 업무 맡으려면 시험 보면 되는데 그 시험만 합격하면 돼요. 뭔가 내가 이 자격증 얻어서 이제 지금 내 방에서 어디 입사할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이미 일하고 있었고 그 업무도 이제 한동안 이제 이미 수행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그 업무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그냥 내가 시험 합격했을 때 이제 그냥 이제 나는 이 업무 담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달라지는 거는 그거 월급 면세점. 거기다가 이제 그냥 카테고리 그러니까 그거 직무 이렇게 딱 거기에다가 이제 막 무기관사에서 기관사. 그거만. 그리고 이제 저기 뭐지 조금 더 달라져. 샐러리 좀 달라지. 네. 그 끝. 이 업무하는 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뭐가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어요. 한국에서 택배가 그게 오더라고요. 그 신분증 아니라 그 뭐지? 자격증? 예, 면허증. 그러면 그게 와서 딱 이렇게 보고 와 그리고 이제 나 이게 면허번호 생겼으니까 가서 이제 그냥 취직 어디로 할지 이제 검색하기 시작하고 이제 뭐가 뭐가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선생감이 이제 좀 더 컸어요. 그럼 외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살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어요? 어떤 점이 좋고? 일단 여기에서 가족도 없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음식이 이제 내가 만들어서 먹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특히 한국에서는 밖에서 식당 문화가 이제 좀 많이 발전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먹는 거랑 그 다음에 집에서 그냥 내가 직접적으로 마트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사가지고 내가 요리하는 거랑 별로 가격 차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혼자 살면 이제 손해 오는 왜냐면 내가 이게 좀 크게 사야지 이제 좀 작게 살 수는 있는데 그만큼의 많은 음식 사면 그러면 내가 쓸모가 없어요. 맞아. 내가 가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집에 도착하면 내가 다 해야 되는 청소도 내가 해야 되고 빨래도 내가 돌려야 되고 엄마가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저는 사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이제 친구랑 같이 사는 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친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궁금한 게 라틴 문화? 그게 라틴 문화인지 아니면 아르헨티나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우정 문화가 되게 크게 작용하고 거기에 중심에는 우정이 그 삶의 중심에는 우정이 무조건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정이 우리나라에서 사랑이 가장 큰 가치인 것처럼 하는 것처럼
아르헨티나에서는 우정이 가장 큰 가치. 예, 맞아요.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뭐 사실 설명이라기보다는 좀 확인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저도 한국에서 오면서 또 문화 충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국에는 길거리 나가면 어떤 음식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커플셋. 아니면 밖에 나가면 다 커플들이 옷도 같이 입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네. 아르헨티나에 커플? 그런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 보세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한국에서는 TV 프로그램들 볼 때 있잖아요. 이제 그 광고 나오면 그러면 주인공들은 커플들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광고 나올 때는 TV에서는 웬만하면 친구들끼리 축구 보는 뭐 장면이라든지 그러면 맥주 광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자애들은 놀러 나갔는데 무슨 화장품 뭐 이런 거, 이게 항상 약간 좀 커플은 아닌 약간 친구들 어울리는 장면들 되게 많이 보이고, 그리고 약간 좀 길거리에서도 그룹들 보면 약간 그런 게, 그런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말이 되면 공원에서는 친구들 앉아서 마테 마시는 모습은 보기가 쉽지, 커플들 커피숍에 있는 그런 모습은 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되게 다르네. 우리는 다 커플들끼리 시간을 대부분 보내니까, 만약에 연애를 하면, 그래서 연애를 안 할 때 싱글로 있으면 되게 소외감 느끼고 외로워서 습관적으로 연애를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나는 반면에 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주말마다 여자친구랑만 놀아야 된다. 내 친구들도 만나기도 어렵고 뭐 그러면 나는 더 외로울 것 같은데. 왜냐면 여자친구한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가 없어요. 뭐가 꺼려내야 되기도 하고 이쁜 말 써야 되고 뭔가 신경 쓰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여자친구한테 어느 정도 이제 말도 뭐 조심해야 되고 가려서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근데 친구들한테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대놓고 다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이제 이 좀 더 인컨디셔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마음 편하게. 맞아. 근데 안드레스가 말한 것처럼 사실 커플이 연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연인과만 시간을 보내는 건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연인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연인과만 보내거든요. 핵가족식으로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저는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어 좀 배우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었던 뭐 당연히 로맨틱한 그런 드라마들도 봤지만 예를 들어 좀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거침없이 하이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내 가족으로 살고 있는 데다가 약간 친구들도 자주 이제 집에 놀러 오고 되게 뭔가 이제 좀 복잡하기도 하고 약간 되게 아르헨티나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한국도 이제 좀 재밌다. 근데 여기 오니까 이제 약간 그 사이에는 문화가 다 변했어요. 이제 그냥 다 핵가족으로 가고, 진짜 심지어 이제 요즘 사람들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 때는 예전에 이제 그거 집으로 많이 가긴 했는데 요즘 커플들끼리 여행 가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그렇게. 그래서 뭐 진짜 그냥 완전 이제 그냥 그렇게 되니까 나도 약간 만약에 여자친구 생기면 그러면 나도 이제 주말에 이제 다 여자친구한테 투자해야 되는데 내 친구들도 볼 시간도 없을 거고 약간 그런 거는 좀 문제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의 저희는 커플 중심으로 시간을 모두 보내보니까 사실 이별을 하면은 그 연인이랑 헤어지면 되게 더 외로워져요. 왜냐면 그 연인과의 그 연애 기간 동안 친구들과의 교류가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고르게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꼭 로맨틱 릴레이션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한국 사람과 연애를 하면은 그 부분 좀 힘든 부분.